오늘 주사일제 톡파보기 웨비나 사회를 맡은 시대전환 대변인 양소희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고, 또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근로시간 그리고 이 대전환기적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왜 주사일제인가라는 질문을 선제적으로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사일제 톡파보기 위해 총 5회차에 걸친 웨비나 중이 첫 회차를 지금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웨비나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켄트대학교 정희정 교수님의 발제로 이어집니다. 또 발제 후에는 중앙대학교 이승은 교수님과 조정훈 의원 그리고 정희정 교수님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저희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정희정 교수님과 이승은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희정 교수님께서는 영국 켄트 대학교에서 유럽 복지국가 전반의 노동시장 패턴과 결과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 일과 삶의 조화, 직업의 유동성을 주요 관심 분야로 삼고 계시고요. 또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과 양립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경제사회연구협회로부터 미래 리더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더불어 정희정 교수님은 이번 첫 웨비나의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웨비나를 공동 주최하시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도 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켄트대학교 정희정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다음은 이승훈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동아시아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노동의 불안정성, 기본소득, 제도주의와 비교 연구방법론 연구에 전작하고 계십니다. 또 청년 프리랜서, 콜센터 하청 노동자분들과 함께하며 이 현장에 기반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셨으며 특히 올해 9월부터는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실천적 연구자의 진면목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 우리 사회 사회안전망 밖의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이번 웨비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중앙대학교 이승은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조정훈 의원님의 환영사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있어서 네, 국회 직원분의 허락을 받고 마스크를 벗고 환영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일제 사회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주사일제 사회가 언젠가는 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사회가 된 것처럼 그때까지 얼마가 걸렸는지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의 시작점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6일 서울 시간 7시가 주 5일제 담론의 국회 기준으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살짝 이건 무조건 된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토파복이라는 말, 물론 이제 이거를 다 쭉쭉 훑어내가지고 이제 삶 같은 걸 이렇게 쫙쫙 훑어내는 거를 우리 고유말로 토파복이라고 하는데요. 주사일제가 필요한 이유, 가능한 방법, 그리고 이미 현실에서 이것을 실현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한국이 주사일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2003년이었죠. 국회에서 근로기준 개정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이제 변한 그 큰 변화였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실은 그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많은 노동을 하는 국가이고 삶의 질의 지수에서 가장 나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17년 전인데요. 어찌 보면 그 비슷한 통계와
현실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꼴찌였지만 지금은 이제 2008년에 멕시코에 1위를 넘겨줘가지고 이제 꼴찌에서 2등이죠 저희가. 근데 아직 이 꼴찌에서 2등을 넘겨줄 나라를 찾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육아 문제, 출산율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의 문제를 고민함에 있어서 주 4일제 사회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주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본질, 일의 본질, 그리고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 재화와 물질과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노동의 그 수요가 전체 노동 인구의 100%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노동 인구의 일부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지금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미국의 앤드류 양하고 한번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그분이 주장하는 그 기본소득과 새로운 일자리, 소셜 크레딧인가요? 그런 시스템과 DSE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가고 있는 생각들을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주사일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참 기뻤던 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 4일제 또는 주 35시간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우한 형제들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김영사, 그다음에 공무원 같은 자격증 회사인 에듀얼 같은 데서도 주 4일제를 실현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과연 생산성이 올라갈까? 그래서 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회의 시리즈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한번 모시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거죠. 주 4일제에 대한 필요성을 한 30초를 생각할 여유가 있는 분에게는 질문해보면 빨리 준비해서 해야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생각할 시간이 한 5초도 안 되시는 바쁜 분들에게는 주 4일제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미친놈이구만. 그리고 이제 지나가시죠. 저는 이제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이것이 직관적으로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그 설득과 설명을 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관심 있는 분들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일반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발신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지지를 얻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치 국회의원들을 이 시리즈에서 모실 예정이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만났던 의원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언젠간 해야지, 빨리 논의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세미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세미나는 잘 녹화하고 편집해서 이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엑기스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고요. 우리 영국에 계신 정 교수님, 또 지금 총리실에서 큰 역할을 맡으신 우리 차세대 우리 사회학계 그 뭐라 그럴까요? 소장파라고 하기엔 전 소장파라는 말이 싫어서 하여튼 차세대를 이끄실 우리 이승인 교수님을 모셔서 저는 좀 배가 부릅니다.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번 세션은 무조건 대박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환영사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정 교수님의 토론, 그리고 이 교수 발제, 그다음에 이 교수님의 토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사일제 톡파보기 웨비나 첫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발제는 정희정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같이 이제 웨비나 같이 계획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지금 외국에 나와 있는 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한글로 이렇게 발제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사실 많이 좀 어둔한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share screen 옵션이 저한테 없는데 혹시 그걸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화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게끔. 쪽에서. 조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줌의 전문가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 보이시는가요? 네. 예, 우선 저 이제 이 웨비나 이제 5회차 관련된 그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체질을 진짜 잡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 짧게 한 15분, 20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전에 뭐 다들 아시고 계시죠?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 문화, 장시간 근로제 지금 어떻게 시작됐고 그 재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주 4일제를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왜 도입해야 되는지, 그걸 하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떤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가, 장시간 문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주 4일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직까지 살짝 그 정의에 대해서 좀 궁금증,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인기가 끌었을까. 그리고 주 4일제만이 어떻게 보면 풀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산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하고 위험들이 있을 때 왜 지금 특히 코로나에서 이제 벗어날 때 지금 주 4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장시간 근로제, 그거는 뭐 이미 많이들 보신 그 도표죠. 이제 우리나라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세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장시간 근로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 1967시간 연간 일을 하고 있고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거를 비교했을 때 물론 OECD 1700시간보다 높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비교하자 보면 이제 네덜란드 아니면 덴마크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진짜 한 500시간 정도 가량이 더 500시간이 넘죠.는 어치를 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노동 시간으로만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1일 8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 표준 근로시간 40시간이라고 봤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약 13주를 더 일을 하시는 거예요. 13주, 그러니까 4개월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연말 12월 31일까지 일한다라고 쳤을 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10월 1일 날 일을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30일 더 한다는 거, 한 6주 가량.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는 풀타임, 파트타임 포함하는 건이라서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특히 신입사원 같은 경우 많이들 보시면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1시, 12시가 돼야지 뭐 퇴근할 수 있고, 사실 이것도 1967시간이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들이 뭐 휴식이라든지 재반 이제 일과 관련된 시간들이 포함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 말고 주말하고 공휴일 빼고는 사실 일 말고는 딴 거 많이 못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제 조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226시간 평균으로 봤을 때 226시간이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상 좀 앞으로 좀 많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수치도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기간 동안 이제 파트타임 근로자, 이제 그 풀타임 아니고 파트타임 근로자 숫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좋아진 거라고 보기에는 또 어렵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먼 거죠. 근데 우선 장시간 근로를 이제 비판하기 전에 왜 장시간 근로를 시작해야 됐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물론 한전 이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장시간 근로의
그의 턱이죠.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그 한전 이후 이제 그 일제시대 지나서 한전 이후 유일한 자원은 인력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70년대, 60년, 70년대 저임금 노동 집약적 산업 위주로 이제 경제 성장 전략을 꾸려나간 거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영국이랑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는요 1970년대부터 이제 2010년대까지 경제 성장률이 어떠한가? 영국의 딱 2~3배 정도입니다. 매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그 위기를 넘어가서도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이게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부장 사회와 이제 엄격한 분업이었고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가정의 남성은 일을 하고 일만 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은 어떻게 일을 하는데 어떤 일 가사 업무, 이제 케어 업무를 엄격하게 분업을 시켜서 가능하게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기업 문화가 됐었던 거죠. 특히 최저 인력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방침으로서 한 사람이 노하우를 많이 쌓고 그 사람을 여러 명을 운영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위주로 이제 노하우를 쌓아서 장시간 기업 문화가 성립되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노동자 쪽에서도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저임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과임금, 휴일수당 등을 통해서야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었고 고소득자 근로자들 같은 경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높은 임금을 장시간이지만 높은 임금을 하나의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인력을 모집시키려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시간 근로가 어떻게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수십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경제 성장 이제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도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OECD 국가들의 1990년과 2012년 사이에 총 노동 시간 대비 시간당 얼만큼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가, GDP 성장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당 GDP 성장률을 보는 겁니다. 역관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그 시간당 사실상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아까 보시다시피 그 노동 시간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시간당 생산성이 어떠한가 봤을 때 아직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덴마크하고 네덜란드 아까 보시다시피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OECD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나라들이죠. 시간당 한 75불, 60, 70불 이상의 그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40달러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을 많이 하되 사실 경제 성장을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장시간의 결과는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라고 찾아봤을 때 짧게 그냥 볼게요. 우선 그렇게 진짜 뭐 아침 8시에서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물론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남녀 모두 노동시장을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을 꾸리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다면은 남녀 엄마 아빠 모두 그렇게 일을 물론 하는 분들도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계속 유지시키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할 수밖에 떨어지는 거고 파트타임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은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도부터 글라스 실링 인덱스라고 해서 그 남녀 성평등 지수죠. 그게 어떠한가? 이제 100이라고 하면은 남녀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0이면은 이제 가장 큰 격차이고요. 2013년도부터 여태까지 19년 이제 2020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19년 기준으로 매해 우리나라가 꼴찌였어요. 그리고 꼴찌라는 게 그냥 꼴찌가 아니고 이번 올해는 조금 나았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쭉 있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그 밑에 한참 떨어지는 꼴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최저이죠.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여성들이 더 많이 이제 대학교 진입하고 고학력으로 이제 숙련이 되었을 때 일을 하거나 애를 낳거나의 기준으로 그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많은 분들은 그러면 애를 낳지 않고 내 커리어를 찾겠다라고 해서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낳고 주제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또 아빠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것이 굳이 아빠가 없는 게 아니고 아빠가 그냥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2009년도 기준으로 생활시간 조사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 20분도 아이랑 보내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뭐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게 어떠한 영향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장제 근로 물론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도 엄청나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나라 암으로도 상당히 이제 그 세계권을 진짜 들은데요. 위암, 간감성암, 대장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장시간 노동에 직접적인 연관도 있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여가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생기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물론 자살률도 어떻게 보면 많이 연관이 되고요. 여가를 할 수 없고 휴식을 할 수 없고 아까 조희연 말씀님이 말씀하신 생각 5초의 생각도 30초의 생각도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건강 좋을 수가 없죠.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사에 의하면은 근로자 95%가 일자리 소진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일자리 소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이제 장시간 근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의욕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정말 우울증도 생기고 이런 일자리 소진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이러한 여러 이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헬조선 하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많이 지금 행복도로 봐주면은 세계 지금 에서 61위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덴마크, 네덜란드 짧게 일하는 어떻게 보면 일이 중심이 아니고 일과 삶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양립이 가능한 나라들 행복도 2위, 네덜란드 6위입니다. 어린이 행복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이제 어린이들은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컴퓨터, 태블릿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같이 보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요.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제반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덴마크도 2위. 우리나라 아이들 21위 정서적인 안정 34위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생활은 환경에도 건강하지 않는 생활을 이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재활용 이런 것도 힘들죠. 만약에 대중교통도 사용하기 힘들고 뭐 자전거 타거나 이런 것도 하기 힘들고 자동차 타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환경에게 더 어떻게 보면 착하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태까지 제가 발제한 부분은 이제 장시간 근로, 특히 이제 그렇게 극한 진짜 장시간 근로가 우리나라에 진짜 이러한 재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왜 주 4일제인가? 뭐 그런 거는 뭐 52시간 했고 40시간 하면 됐지. 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32시간, 30시간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선 주 4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표준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주 4일로 줄이자. 휴일을 금토일 휴일을 하자. 아니면 토일 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 4일을 근무하되 임금은 그대로 주 5일 뭐 아니면 뭐 몇 시간이랬던 그 임금을 줄이지 말자. 노동 시간만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주중 압축 노동에서 주 40이라든지 전일 근무제를 주 4일에 압축시켜서 근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일은 보다 짧은 시간에 하자라는 거죠. 왜? 이게 19년도에 나온 거지 그 전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어요. 이제 영국 조사에 의하면은
영국 사람들 이제 표준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1일 8시간, 8시간이에요. 8시간 중에서 그러면은 정말 일을 열심히 제대로 하는 시간이,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얼마 되는가? 3시간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8시간 이상 앉아 있는데 그 시간에 사실 3시간 이상을 일을 제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79%가 하루 종일 진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으십니까? 했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20%, 5명에 1명꼴로만 사실 8시간에 진짜 일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파킨슨 러라고 사실 제가 있는 캔터베리 살던 분이셨어요. 지금 그 묘지가 바로 제 지금 옆에 지금 공동 묘지에 있는데요. 파킨슨 러가 뭐냐면은 일을 주었을 때 그 일을 해야 하는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그거는 어느 시간이 8시간이고 뭐가 이게 아니고 그 주어진 시간만큼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로 봤을 때 저의 이 발제입니다. 사실 16일에 제가 이게 발제가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월요일, 화요일밖에 없었는데요.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 그 시간밖에 없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지. 만약에 일주일 지연돼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했으면은 얼마 걸렸을까요? 아마 한 8일 걸렸을 겁니다. 그냥 만약에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일만큼 하고 그러면은 그 수준이 떨어지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수많은 이제 연구 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요. 요는 뭐냐면은 우리가 굳이 8시간을 일을 해야 했을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뉴질랜드 퍼페추얼 가디언이라는 보험회사가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너가 이 영국의 이 조사를 보고 스터디를 보고 내가 그러면 우리 회사 사람들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회사를 더 성장시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도입시켜야 될까 했을 때 주 4일제를 도입시키자. 그래서 240여 명을 근 1년간 주 4일 도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노동 생산성이 20%를 향상시켰습니다. 워라밸 향상 당연하죠. 54% 정도가 이제 만족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이 도입 이후 78%로 증가하고 스트레스 감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45%인데 그게 33.8%로 줄어들었습니다. 일 만족도도 향상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향상되고 이와 같이 주 4일제, 이제 주 4일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도입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시간, 주 30시간, 5일을 일하되 6시간씩 30시간, 아니면은 주 4일제 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무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시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도입시킨 이유, 그 결과는 생산성이 40%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따져 보시면 돼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할 수 있었던 일이 늘어난 게 된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노동자들도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회사도 행복하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향상돼서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알렉스 그 박사님이 쓴 이제 쇼터,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100개 이상이 되는 회사, 주 4일제를 도입한 100개 이상이 되는 회사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나타난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는 이 체계를 통해서 발표하는데 생산성 향상, 인력 모집 유지에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었고 이직률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직을 안 하는 거죠. 주 4일을 하면은 사실 임금보다도 더 지금 소중한 것이 그리고 이제 많은 조사에 나오는 게 돈을 더 주기보다 사실 그 돈보다 내 시간을 더 주면은 그 회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적인 산업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됐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보험회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 기술 이제 3차 산업 부분에만 도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산업에 도입시킬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 알렉스 김방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식 버거 체인에서도 사용했는데 효율적이었고 케어 세팅 그러니까 요양원
에서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저숙련 노동자들도 물론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직률 저하 등의 재반 성공적인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선 주사일제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노동자 개인에게 이제 주는 영향을 봤는데요. 주사일제는 사실 사회적인 전환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아까 뭐 말씀하신 그 웰빙 이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 그 일자리 관련된 정신건강 그 번아웃 소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재원이 엄청납니다. 영국 같은 경우 한 54조 원을 지금 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손실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365조 원을 매해 손실하는 거고요. 61% 스트레스를 의한 의료 처방을 요항하고 12만 명, 미국 같은 경우 12만 명이 스트레스로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사회 차원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노령화 시대에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자원 손실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보셔야 돼요. 의료계에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근데 주 4일을 만약에 도입하게 된다면 그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버지가 가사 업무에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제가 이제 지난 한 10년, 15년간의 연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빠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은 20분이 아니고 몇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없어지고요. 재반 문제적인 성향, 약물 사용이라든지 이제 좀 불량 그런 행위 같은 거가 아주 줄어들고요. 아이들이 똑똑해집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제 뭐 입학이라든지 관련돼서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아빠랑 같이 시간을 지낸 아이들이 학업 성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성과를 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머리가 더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엄마하고 아빠 보낼 시간이 많을수록. 부부 관계도 물론 향상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혼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세계적으로 세계 각국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족의 복지, 가족 웰빙이 좋아집니다. 그 반대로 아빠, 엄마의 장시간 근로, 물론 아이 건강, 가족 신체하고 정신 건강에 나쁜 것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나쁘고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엄마, 아빠의 장시간 근로 아이 비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또 부부가 만약에 아빠가 단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은 엄마도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면서 경제 수준 안정도도 유지시킬 수 있고요. 장시간 근로, 성평등을 이루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성차별이 세계 경제에 1,600억 달러 손실을 초래한다고 봐요. 그게 월드뱅크 스터디에서 나타난 건데. 장시간 근로 문화가 여성이랑 특히 모성, 여성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진짜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해야 된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 양쪽 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근로 만연한 직종이 성차별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직종입니다. 남성 위주의 노동시장을 운영시키는 거고 그 문화가 만연하는 거죠. 근로시간을 만약에 주 4일을 도입시키게 되면은 장시간 근로 문화를 타파시키고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죠. 주 4일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양육과 이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그거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타파 장시간 근로가 어떻게 보면은 일을 잘하고 정말 이제 성실한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 남녀 모두 승진하고 프로그레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아버지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남자들 왜 아이들과 20분밖에 안 보내는가라고 하면은 그게 아빠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빠들이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아빠들이 시간이 많게 되면은 물론 가사하고 양육에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업 문화를 바꾸게 되면은 여성에 대한 여성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거죠. 즉 여성이 어떠하다, 그러니까 남녀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케어, 비슷한 수준의 가성, 뭐 비슷한 수준의 노동시장 참여를 하게 되면은 남녀에 대한 차별이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그냥 회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을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웨비나 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 물론 고숙련, 우리나라 여성도 엄청나게 지금 고숙련 여성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손실하고 있다는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탭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노동시간 단축과 지구 온난화 많은 연구들이 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나라이면 나라일수록 환경오염이 높고 이산화 배출들이 높고 노동시간이 줄으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연구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지구와 환경에 착하지 않은 지구와 환경에 해를 미치는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바빠서 하는 거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이라는 게 이제 생활 형태를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오염 엄청나게 큰 태제이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치 참여. 보다 활발한 민주주의, 활발한 시민사회를 원하면 우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참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그렇게 장시간이면은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지역운동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자동화. 프레이 앤 워스본 2013년도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국 일자리 절반 이상이 2050년 만에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영국 통계청 2019년 5월 보고서에 의하면은 150만 일자리가 자동화 위협을 경험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비용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노동 임금이 싸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력이 아주 소중할 때만 더 자동화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기술, 창의력과 비판적인 사고를 핵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장시간 근로로서는 그런 능력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동화를 위해서는 특히 더 우리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와 같은 이런 주사일제 논의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요. 이거는 19년도 1월달 조사인데요.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 주 4일 찬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60% 이상 이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근데 이거 좀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노동 시간이 짧은 나라들 프랑스하고 덴마크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들 영국 같은 경우 63%가 찬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17% 5명 중에 1명 꼴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더라도 주 4일을 도입하자라고 하고요. 최근 자료 제가 지금 못 뽑아냈는데요.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게 보수당, 노동당, 녹색당에 만연하고 주 4일을 호응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영국 기업인들 502명 물어봤을 때 64%가 찬성한다.
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 영국 같은 경우 노동당, 녹색당, 많은 그러니까 그리고 시민자유당, 자유당이죠. 립담 같은 경우도 주 4일을 정치적인 태제로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뉴질랜드, 핀란드, 스페인 정부들도 주 4일제를 코로나 어떻게 보면 위기를 대응하는 방면으로서 정책으로서 지금 사용하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위기 이후 왜 주 4일제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신 건강이 많이 지금 소멸된 상태입니다. 최근 성인 남녀 이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코로나 우울증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72%가 경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더 그게 높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대안이 필요하고 주 4일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코로나 휴교 등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성들이 진짜 동산이 일자리에 그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3월 7월 사이에 일자리 잃게 된 사람의 3명 중 2명이 여성이고 취업자 감소의 60%를 차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남성의 성차별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더욱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가족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 문화를 바꿔야 되고 노동 시장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주 4일제가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아시지만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들이 요식업, 관광업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못 나가시죠. 케인지언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케인지언 정책 같은 경우 일자리를 주는데 그리고 돈을 줬죠.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말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돈이 아니다. 시간이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정책이 바로 주 4일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시간이 좀 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 4일제라는 거는 그냥 노동 시간을 줄이고 뭐 생산성을 향상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유의미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되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 시간이라고 봤을 때 이거를 정말 의미 있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가치가 무엇인가? 유급 노동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우리가 일자리 외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투자하자. 그런 시간을 주자,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럴 때 됐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즉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 시간은 아주 소중한 자원이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자원을 돌려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토론이 이거죠. 한국에 가능할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뮤트돼. 네, 발제 수고해주신 정희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승윤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조정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희정 교수님이 유럽에서 오랫동안 일가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이 노동시간 관련해서 연구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고민들을 들을 수 있어서 많이 공부되었고, 그리고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토론을 맡게 되어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고 특히 동의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노동시간 관련된 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에 도입했을 때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시간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노동시간과 관련된 불평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불평등 논의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또한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 것이 노동 시간의 불평등입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노동 이외의 시간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계층과 어떤 계급은 노동 이외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노동 시간의 단순한 단축보다 단축과 함께 논의돼야 될 것은 노동 시간의 양극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런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노동 시간을 둘러싸고는 이 자원 배분이 노동 시간이라는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매우 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보건의 위기, 그다음에 경제와 노동 시장에서의 위기, 그다음에 환경 위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소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들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간이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동안 환경을 착취했던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함께 여러 사회 문제들이 또 같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평등과 양극화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 본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 인간은 다중활동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시장에서 노동의 어떤 그 상품화를 통해서 그 급부로만 살아가는 존재라기보다는 가정과도 시간을 보내고 삶과도 시간을 보내는 것.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나가고 싶은 부분은 또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고 시장 소득에서의 의존도를 줄인다면 정치 활동에 대한 참여, 시민 활동에 대한 참여, 녹색 활동에 대한 참여를 우리가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중 활동을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한 이것이 새로운 실험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과 관련된 생산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의 어떤 생태적 사회적 전환에 있어서도 앞으로 실험과 상상력이 필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 탄소 배출형 자본주의에서 계속 노동력을 투입하는 거에 다르게 이제 간다면 노동 시간에 대한 논의가 매우 필요한 것 같고요. 한국에서 아까 그 다중활동 측면에서 200% 동의하는 것이 젠더 중립적 어떤 젠더 밸런스의 측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양립에 있어서도 노동 시간의 불평등이 이게 사실 가려진 노동 시간도 있다는 거죠. 노동 시장에서 일했을 때의 시간도 있는 거지만 가정 내에서의 가격 매겨지지 않는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우리가 재정리해 보자. 다시 설계를 해 보자.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런 부분에서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쪼끔씩 제가 논의를 쪼끔 더 진전을 해 보기 위해서 쪼끔 그동안 노동 시간을 주 지금 4일제 근로로 한다고 했을 때 해결될 것인가? 여기서 가려진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들. 가려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노동 시간의 단축 논의가 시작했을 때 이게 그냥 주 5일에서 4일이 아니고 가려진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돌봄 노동이나 가사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한국에서 많이 보여지는 청년층을 둘러싸고 보여지는 것이 확장 실업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 19년도 통계치까지 하면은 23% 정도가 되는데, 그냥 실업률과 확장 실업률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취준생, 공시생, 구직 단년생이지만 사실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노동하고 있다고 카운트가 되진 않지만 노동을 하고 싶어서 노동하고 있는, 자소서 100개 쓰는, 200개 쓰는 이 시간도 사실은 엄청난 노동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려진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같이 풀고 나갈 것인가, 요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 담론을 펼칠 때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가, 동일한 일을 보다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요 논리는 조금 제가 주의가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최저임금제 논의에서도 그 플래시백스 부작용들이 약간 많이 보여졌던 측면 때문에 이 어떤 성찰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거. 짧은 시간에 동일한 일을 해내라 라고 하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올리면서 노동시간을 줄여보는 것을 해봤단 말이죠. 해본 게 아니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죠. 그래서 같은 일을 노동시간 줄일 테니까는 그 시간 내에 해내라. 요 경로로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거. 요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매우 중요한 크리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결과를 초래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하루에 장시간 노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후자도 상당히 많이 이 1 년에 이 500 몇 시간을 차지하는 노동 시간이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 특히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 이 근로기준법에 기업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강제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업에서는 그걸 하지 않거든요. 아파서 쉬겠다 그러면은 그냥 잘라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히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유럽에서 한 달씩 여름 휴가 가고 이러는 거,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남편과 와이프 내지는 뭐 어쨌든 코해비튼 하는 가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휴직과 휴가도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을 노동시간 전체 줄이게 하는 데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에서 52시간제 논의를 했을 때 노조에서, 노동계에서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귀 기울여 드릴 부분이 있어요. 왜 노동자 집단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오히려 반대하는가? 요 측면은 유럽 맥락에서 절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우리나라의 상당히 기형적인 임금 체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요. 기본급이 낮은 상태에서 성과급이 높다거나 주휴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은 노동자분들에게 노동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소득 감소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 임금 보전이 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노동 시간의 양극화, 좋은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분들만 노동 시간이 줄여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숙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 고숙련 일자리를 보면은 나타내지는 모습이 한 명이 멀티태스킹을 하는 방식의 기업 내의 숙련 형성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 명이 쉴 때 다른 한 명이 이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 여러 일을 했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숙련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현실성을 가지려면은 숙련이 대체 가능한지 아닌지, 이 일자리를 정말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요런 식으로 논의가 또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고숙련의 좋은 일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숙련의 임금 낮은 경우에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즉각적으로 줄어든다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그래서 요 측면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야간 노동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이 무법지대로 이 플랫폼 노동과 함께 야간 노동이 너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장시간 노동으로 잡히지도 않으면서도 사실은 가려진 장시간 노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간 근로시간의 단축, 그다음에 주 4일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상생,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아닌 것 중에 하나 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게는 25% 정도 잡고 있는데요. 자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스스로를 고용하면서 장시간의 근로를 하시는데 이 시간이 다 손님들이 있거나 매출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임금 노동,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분들이 여가 시간과 문화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이 소비 활동이 자영업의 매출과 자영업의 상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링크를 해서 상생해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은 네덜란드 케이스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중요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고용보험이 실직과 취직의 여부로 되어 있는데 노동시간 감소분에 따라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의 그 시간비례 방식의 사회안전망을 구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감축과 플렉시블한 노동시간이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 유연한 노동시간과 연결된 시간 비례형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한쪽 날개만 있어서는 노동시간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해주신 이승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혹시 질문 하나 정도 받아주시는 거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지금 네,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고, 네, 또 새롭게 보내실 분들이 있으면 보내주셔도 좋고, 교수님께서 채팅창을 보시면서 답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을 보고 답을 아니면 정희정 교수님께도 질문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 끝에 질문은 약간 답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여가 시간 늘어난 여가 시간을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은 주 4일제 사각지대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상생의 방법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이거는 사실 자영업 관련해서는
여기서 뭐 더 많이 논의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유럽 사례에서는 뭐 인근에 큰 대형마트를 들어서게 해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그 인근의 작은 사업장들을 의 생태계에 얼마나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또 요런 공정거래라든가 아니면 큰 이 대규모의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이 사업체가 들어왔을 때 자영업에 줄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또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시간이 된다면 저기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답변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너무 정말 열심히 지금 적어가면서 지금 다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는 답변을 못하지만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다 저는 동의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 임금 보전 당연히 돼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거 저도 알죠. 최저임금 도입하면서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줄이는 그런 편법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노동 임금의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도입시킬 수밖에 없고 어떤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나라들은 사회보장 체제가 뚜렷하고 임금 수준이 엄청나게 높고 소득세도 상당히 소득세가 많이 높기 때문에 특히 고소득 노동자들을 대한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이런 제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시간이라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에 안 쓰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안 쓰고 못 쓰고 병가들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일일 근로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가라는 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매번 이제 그러니까 휴식이 필요한 것도 뿐만 아니고 주말마다 휴식이 필요하고 그런 한 달 휴가 여기 계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한 달 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은 보다 더 앞으로 나갔을 때 자동화 시대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휴가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성장을 오히려 그리고 혁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되는 거죠. 네, 수고해주신 네, 제가 저도 좀 답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 교수님 제가 알기로 시간 제약이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정 교수님하고 이 교수님 듣고 제가 빼곡하게 벌써 거의 4장 정도의 노트 테이킹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는 이제 확신범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발신시키고 또 머릿속에 2가지 지금 질문이 듭니다. 하나는 이 제도를 실시하면 누가 제일 반대할까? 이 반대하는 분들의 누구일까? 그리고 어떻게 넘어갈까? 정 교수님은 유럽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영국을 비롯해서 이 교수님은 한국에 계시니까 예상되는 반발과 극복 방안. 2번째는 대한민국은 아직 산업화의 멘탈이 매우 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제가 기본소득 주장하면서 한 수천 번 이상은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키 퀘스천은 뭐로 내려오냐면 다 좋다. 환경 알겠고 여성 알겠고 삶의 질 알겠고 자살률 다 알겠다. 근데 월급 내리지 말라고 하면 월급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받고 시작하니까 그러면 생산성 20% 올라가냐? 이거로 귀결되지 않냐? 마치 기본소득 하면 다 좋은데 돈 어디서 나냐로 귀결되는 것처럼 이런 질문인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그런 쪽으로 담론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될까? 이게 약간 이념적 논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기업을 하시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5인 이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주 6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뭐 불법이라 그러면 불법이지만 현실이 현실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주 4일로 넘어가면 뭐 좋게 표현하면 이제 머리를 움직이면서 꼬리를 움직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더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과연 생산성 논쟁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반대, 누가 반대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그러면 생산성 20%가 꼭 그 뭐라 그럴까? 보증돼야 할 수 있는 제도인가? 아니면 20%의 생산성이 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제도일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아까 얘기했군요. 네. 네, 반대 많죠. 영국 아까 말씀드린 64% 기업인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기업들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상공회, 그러니까 영국 상공회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는 이유가 지금 안 그래도 영국 지금 브렉시트이고 수많은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데 이때 와서 경쟁을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그런 주 4일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퇴제를 많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도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제 노조 쪽에서랑도 많이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찬성과 반대가 동시돼 있는 게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주 4일제라고 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노동자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추가 임금이라든지 그 살당을 빼는 게 아닌가, 내 생활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한편 면으로서는 특히 이제 보건노조, 이제 여성들이 많은 노조 같은 경우는 아주 찬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근데 한쪽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건축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장시간이라는 게 꼭 나쁘지 않은 게 내가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내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나의 노동자들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념적인 사고가 어떻게 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자면은 사실상 중소기업 많이 힘들겠죠. 많이 힘들고 안 그래도 힘드신데 주 4일제 도입하라 그러면은 정말 이게 웬 말인가 싶고 그러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 4일제가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제도만을 도입시키는 것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체제가 없는 사회에서 소득 재분배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사회에서 그리고 양극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 구조라든지 임금 제도가 지금 제대로 지금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아닐까. 이 모든 면모를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체제 이제 하청 그런 구조가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주들이 상당히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 차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회 차원에서 특히 사회적인 지금 장시간 노동의 사회적인 비용이 얼마큼 사회적 비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가라는 체제로 시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게 기업, 노동자 개인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도입시키기 상당히 어려운데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얼만큼 비용되고 만약에 이게 도입되고 지원을 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전면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은 그때 얼만큼 이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숙제로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누가 반대할 것인가? 이것은 저임금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지금 하청으로 도급 관계에 있는 노동자분들, 기업주분들, 작은 사업장분들이 반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충분히 정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소득 감소로 직결이 되는 거고요. 특히 아까 그냥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기업주, 고용주 차원에서도 가면은 한국에 두 분 다 아시겠지만 하청 구조 속에서는 이 도급 관계는 제한된 시간 내에 그 돈을 가지고 이 일을 쳐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쳐내지 않으면은 대기하고 있는 다른 하청과 바로 계약을 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경쟁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제가 영세 사업장들을 연구를 해 보면은 망하는 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굴러가고 있어요. 이미 좀 이제 내일 폐업인데 폐업하는 순간까지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조금 줄이려고 쪼끔이라도 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에서의 이 하청 기업 고용주들의 정말 낮은 협상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극복 방안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 뭐 노동시장 연구하면 맨날 이제 돌고 도는 "그럼 다 고쳐야 되니까 하나도 안 고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얼마 전에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조합 형태로 조합을 만들어서 의료인들과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조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만드신 룰이 뭐냐면 안식월이었어요. 안식월. 그래서 3 년을 일하면 한 달을 똑같이 임금 보전하고 일자리를 보전하면서 안식월을 준다. 그다음에 5 년을 일하면은 3 개월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쪼끔 전체적인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요런 생각이 들었고, 요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부모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거 뭐 저보다 저기 우리 교수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선 고용보험 안에 이 육아휴직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포괄되시는 분들만 이 주로 포괄이 되지만 육아휴직을 선택하지 못하는 많은 비정규 노동자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모라면 내가 어떤 일자리에 포함이 되든 부모보험 방식으로 커버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시장에서 withdraw 할 수 있고 옵트아웃 할 수 있고, 어느 그 기간 동안은 노동하지 않고 가정과 아이와 이렇게 돌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주 4일제에 대한 목표, 이상형 설정은 중요할 수 있고 여전히 유효한데, 거기로 가기까지의 경로를 조금 몇 개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과 상생하는 출구를 만들어 본다든지 부모보험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방법. 그다음에 저도 이제 기본소득 얘기를 많이 논의를 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을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을 했어요. 어 "수당으로 받을래? 연차 휴가를 쓸래?" 이러면 그냥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랬을 때 이걸 수당 말고 정말 시간을 받는 걸로 규제할 수 있는, 같이 설득하고 요거를 뭐 룰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논의가 되게 중요하면서 어렵고, 이건 어쩌면 추상적인 논의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갔을 때 생산성 감소에 대한 담론, 걱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산성 그 productivity, 이 담론 자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거는 어 labor input, 그다음에 capital input에 대해서 얼마나 value가 나오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 value가 뭐냐는 거죠. 이 가치가. 이 가치가 사실은 어떤 사회적으로 유용한 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가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sellable한 거, tradable한 걸 가지고 우리가 가치로 한 것인지. 그래서 생산성 담론 자체를 노동 시간과 함께 같이 좀 추상적이라도 그런 담론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토론을 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토론을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계속 Q&A를 이어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계속 그 토론을 그냥 쭉 얘기하는다기보다는 제가 그 교수님께서 특히 그 정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제 이 교수님이 그 현타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절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거를 촉발시키고 반대가 굉장히 많을 거고 저희가 지금 깊이 공부하고 있는 게 주 6일제 사회에서 주 5일제 사회가 됐을 때 그 2003년 됐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돼서 거의 10여 년 넘게 시작됐었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두 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검토하고 읽은 자료에 의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격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위까지 했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타기한 이건희 회장은 대기업은 할 수 있다 이거 해야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한마디 시니컬하게 던지고 가셨고 양대 노총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도입하는 것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바터 형식으로 탄력 임금제 도입이 됐었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한 격한 반대가 있었죠. 즉 하나는 주고 하나는 달라라는 경영계와 이제 노동계의 중재를 정부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저는 뭐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해서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 조금 더 그러면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전 살짝은 합니다. 그래야 이게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이제 격하게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수렴을 해가야 될까라는 그 질문들 다 좋은데 이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내 입장을 놓고 생각하는 거고 내 밥그릇에 그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담론을 찬성하실 리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그 6일제에서 5일제 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과정에 반영해야 될 그 lessons learned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다 비록 정 교수님도 미국에 영국에 계시지만 경험하셨었고 공부하셨을 거라고 보고 뭐 이 교수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6일제에서 5일제 온 그 한국의 경험을 미쳐봤을 때 5일제에서 4일제로 갔을 때 그 어떤 교훈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실은 정당에서 이거를 하면서 그 저희 당의 핵심 당원들이 이거 하는 건 맞는데 득보다 실이 크다. 욕만 바가지로 먹을 거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그 정말 하세월에 걸릴 거다. 기본소득 하나도 힘든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겠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담론을 던지면서 거기서 끝나면 전 연구소지만 우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이라도 타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6일제, 5일제 경험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first step이 뭐가 돼야 될까? 뭐 자영업과 공존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건지 네덜란드처럼 시간 비례 방식의 사회 연장 보험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렇게 어떤 걸 트리거링 해야 또 다른 이 결국 주사일제로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토론은 가름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분들에게 이제 계속 그 지금 많은 채팅방이 올라왔는데 이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 토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이승윤 교수님께서 다음 웨비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셔서 혹시 괜찮으시면 이승윤 교수님 답변 먼저 듣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가 여러 개가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8시 반쯤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단의 고민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 5일제 6일제에서 5일제로 갔을 때
결코 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망하지 않았던 경험과 그렇게 했을 때 삶의 질이 나아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를 거기에서 뭔가 레슨 러닝을 갖는다면 어쨌든 지향점 지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인이 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실업으로 지금 가난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노동시간 감축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등 이 노동시간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기업들이 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 가야 할 길.' 그다음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지향점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의 짧은 사회 정책의 역사 때문에 그동안의 노사협의가 노사협의로 판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에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노동 시간을 줄였을 때에 정부에서는 뭐를 할 것인가? 이 카드를 몇 개를 반드시 같이 제공을 해야지 않으면은 노사가 협상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매우 작아져 버립니다. 이 시간 동안에 평생 교육 방식으로 그럼 여러 일자리를 플렉시블하게 갈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시간 비례형으로 매우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반드시 약속하게 한다거나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임금 격차를 보전할 수 있도록 임금 차별 문제 반드시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거나 정부 쪽에서 제시할 카드는 무엇인지 반드시 제시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싸움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서 계속 더 앞으로 해나가야 될 영역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이 교수님 말씀하듯이 그러니까 6일에서 5일제로 나갔을 때 뭐 망한 게 아니고 많은 어떻게 보면은 더 뭐 구체적인 자료들도 있고 조사들도 있겠지만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봤었을 거라고요. 기업에서도 아마 기업 차원에서도 사실상 그 효율성이나 이제 경제 그 뭐 이윤율이 떨어지지 않았었던 거를 경험했었을 거고요. 사실상 주 4일제라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고 앞으로 웨비나에서 지금 살펴보듯이 기업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지금 활용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니 효율성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 봤던 뭐 이직률이라든지 내지는 소진, 효율성 하락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이번 코로나 이제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경험하실 거겠지만은 많은 사회적인 이제 문제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 기업 차원에서도 많이 그런 문제들을 대안해야 될 대응해야 될 대안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그런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을 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라든지 임금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보다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게 죄송합니다. 저희 집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지금 소리가 지금 시끄러운데요. 그걸 더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지금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중화, 노동 시간의 이중화를 때문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시끄럽죠. 제가 지금 마지막 기업 지금 사회 아까 말씀드린 그 소진이라든지 정신건강, 성평등의 문제들이 근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안 되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사회적인 비용을 기업에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승윤 교수님께서 자리를 비워야 될 시간이 되신 것 같아서 네, 참가자 여러분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승윤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뭐 발언하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직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를 봤을 때는 이상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지 좌표는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다 가면 지혜를 모아다 가면 우리가 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런 좋은 토론에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리 비우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 고맙습니다. 교수님 가시기 전에 저희가 꼭 좋은 토론,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토론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이 5회, 2회 앞으로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바뀌어가는 이 상황에 좀 계속 자문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이승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정우님께 다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제 생각에는 저기 이제 질문들 이제 토론 사회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정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조정은 의원님 요청을 받아서 제가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한번 읽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I로 기계화되면 인간 노동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우려가 있을 텐데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지요. 주 4일 하느라 경영자가 로봇으로 대체함으로 인간 일자리의 위협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교수님 한번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발전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화 내지는 이제 기계화되면서 이제 인간의 일자리들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건데요. 케인즈에 의하면은 이제 1900, 이쯤에는 이제 사람들이 한 그런 기술 향상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주 40시간이 아군이고 주 15시간 정도밖에 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아까 이제 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지만 시장 노동 근로 시간이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보다 더 좋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보내는 케어 노동이 노동입니다. 우리 같이 환경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노동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일 노동 시간을 가치를 보다 향상시켜서 주 15시간을 일하되 소득은 유지시키면서 물론 약간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로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 숙제이겠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41기계 잠시만요. 네. 김영삼 정부 때 41개 연기금 개혁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 성공했습니다. 가야 할 길이죠. 갈 수만 있다면 주 3일제로도 가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incrementally 하게 가는 게 사회 역사적 issues 런드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되 과일까지 먹겠다고까지 고집하면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롱런을 뛰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규제 정책의 핵심은 호모사피엔스의 selfishness를 최적 활용하여 의도한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뭔지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혹시 교수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까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내일 당장 주 4일째 모든 기업들 도입하자라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4일째라는 게 그거를 태제로 삼아가지고 지금 현재 장시간 그 근로 문화가 진짜 어떠한 사회적이라든지 이제 인간의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기업들에게 어떠한 비용을 지금 지고 있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나 그러니까 개개인의 시간 그리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불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내일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우리나라 표준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하자라는 목표를 두고 그러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내지는 사회적인 기업의 문화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저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인크리멘털 체인지를 해야 됩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그치만은 뭐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이게 아까 조정 이제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나라 지금 말도 안 되는 52시간도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10년 동안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2030년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너무 정상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10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에 기쁘기도 하고, 10년 동안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의원을 계속 할까? 하는 생각과 이제 옆에서 같이 가줄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맞다는 건 뭐 맞고요. 일이라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 일을 기본소득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에게 이 기본소득이 있었죠. 그게 월급이었죠. 거의 완전고용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받는 월급이 일종의 기본소득이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상위층에 있는 부분은 부모 소득을 받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부모 소득을 받는 세대가 생기죠. 그리고 하층의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회복지는 그 간극을 더 벌리고 있지요. 그 사회 구조를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 이 사회의 그 급소가 어딘지가 떠오르고 이 노동 생존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노동에 시간을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이 경주는 지는 게임이다라는 건 명백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우리 사회에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위해서도 이 노동으로부터 노동과 생존의 디펜던시를 좀 줄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과 혁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래서 계층의 사다리를 쉽게 타고 올라갈 가능성을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확실합니다. 다만 매우 민감한 문제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고 최저임금제의 경험이 꼭 긍정적이었다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소위 배틀그라운드, 이 전쟁터가 이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다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언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이 재택을 하면서 굳이 우리가 5일 동안 나갈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이 삶에 약간의 슬랙이 있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경험들을 해서 뭔가 이 본질적인 이게 나쁘지 않은 경험들을 이제 국민들이 하고 계셔서 모멘텀이 생긴 것 같다. 다만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암초들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판타지에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5대 과제, 뭐 사회보장제도건, 임금의 격차 해소건 이런 문제들을 이 5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해서 추후에는 그걸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물어들어서 이제 부러뜨려 보고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동료 정치 국회의원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담론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첫 그 발신으로서 굉장히 재미있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정 교수님께서 워낙 그 설득력 있게 토론을 해주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럼 과연 가능할까? 우리나라 현실에 가능할까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이 교수님께서 이제 가능한데 이런 숙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던지고 이제 바람과 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교수님을 다시 찾아서 결국은 문제는 제기한 사람이 푸는 게 현실 답이다. 그래서 답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실은 이제 이 세미나가 우리 참석자분들 이제 포스터에 나왔지만 저희 시대전환과 그 영국의 켄트 대학이 공동 주최입니다. 그래서 공동 주최하시는 켄트 대학의 많은 그 의지를 저희가 하고 저희는 정당이니까 이제 발신을 하고 뉴스를 만들고 이제 내일 아침에 뉴스가 몇 개가 나는지 저희 보좌진들이 지금 초미의 관심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메이킹을 할 테니까 교수님은 켄트 대학에서 이제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해외 사례로 좀 많이 협업을 해주시면 이게 끝날 때쯤 아마 1월 말쯤 끝나죠. 되면 다음 4월 보궐선거 그리고 22년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일정에 우리 노동 시간에 대한 제 고민이 아젠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저희 1차 목표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계신 분들 함께 이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승윤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이제 생각해야 고려할 점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다른 고려점들도 있는데 같이 이제 그게 그러니까 when there's a will, there's a way라고 가고 싶으면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제 1월 그 웨비나 많이 기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사일제 토파보기 시리즈 첫 세션 왜 주사일제인가에 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정희정 교수님, 이승윤 교수님,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참고로 저희 2회차 세션은 1월 6일 주사일제 해봤어? 해봤어 라는 주제로 주사일제 도입 사례를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